REST API라는 거 하고 커스텀 훅 그리고 좀 특별한 그런 프롭스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좀 특별한 프롭스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프롭스 뭔지 이제 다들 감이 잡히시죠?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프롭스로 넘겨받은 값을 이용해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어떤 값을 내려주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그 프롭스들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로 알아볼 프롭스는 이제 children 프롭스란 건데요. 이거 혹시 써보신 분 있나요? 몇 명 있군요.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 반드시 children이어야 되는데 여는 컴포넌트 태그하고 닫는 컴포넌트 태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자동으로 이 children 프롭스로 넘어와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프롭스는 이제 REST 프롭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장명한 거고 자바스크립트 앱의 객체 구조분해 할당 있죠. 약간 그 문법을 응용한 건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강의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REST 프롭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이거 부연님 건데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테스트용으로 라우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그러면 이제 슬래시 테스트로 들어오는 라우트에 대해서는 이 테스트 페이지라는 컴포넌트가 보이겠죠. 여기 테스트를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페이지가 잘 보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children 프롭스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롭스로 이제 children이라는 값을 받아주시고, 여기서 뭐 프롭스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테스트 페이지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프롭스로 요 태그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 사이로 이렇게 어떤 값을 넘겨주면은 이게 이렇게 children 프롭스로 받아줘가지고 그쪽에 렌더링이 돼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헬로라는 게 잘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children 프롭스는 이제 이해가 됐죠. 너무 간단한 거니까.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REST 프롭스인데, 이거 제가 나중에 PPT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버튼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좀 스타일드 된 버튼, 그러면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버튼이란 엘레먼트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근데 버튼 프롭스 중에 뭐 온클릭이나 이런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인풋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스 홀더라는 프롭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예를 들어 온클릭 해서 여기 온클릭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물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버튼 컴포넌트 안에 있는 프롭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HTML 기본적인 그런 프롭스들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뭐 플레이스 네임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조분해 할당으로 빼오는 거예요. 객체에서 이제 구조분해 할당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머지 프롭스들이 레스트로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갖다가 버튼 프롭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버튼 사이에 들어가는 거 텍스트 같은 것도 이제 똑같이 칠드런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인 버튼을 하는 어떤 버튼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어요. 한번 써볼게요. 해가지고 간단한 그 카운터 이제 뭐 1 증가하는 카운터 이제고요. 여기다가 스테이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온클릭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한 프롭스 이름 중에 children을 제외하고는 다 이 레스트 프롭스로 들어오고 이것들이 다 자동으로 버튼이라는 엘리먼트의 프롭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children 프롭스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작동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쁜 버튼들을 이제 어떤 디자인 시스템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버튼들이 있겠죠.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컴포넌트 한 번만 만들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기본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고 이쁜 버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CSS를 만들면 되겠죠. 혹시 이거 모듈.css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부터 왜 리액트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렌더링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SS들이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데 클래스 네임이 겹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도 뭐 래퍼라는 클래스 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빌드 타임에 자바스크립트 번들러라는 거에 의해서 모든 CSS 파일이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클래스 네임들이 겹쳐져 버리겠죠. 그러면 스타일이 깨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css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뭐 보통 같으면 뭐 이렇게 CSS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디폴트 익스포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 CSS 모듈로부터 그러면 클래스 네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CSS랑 뭐가 다르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모듈.css를 불러오는 이 파일에 대해서만 스타일이 격리가 돼요,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지워볼게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 색깔의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가지고 이 버튼의 클래스 네임을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버튼이라는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뒤에 어떤 해시 값이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CSS 스타일을 어떤 컴포넌트나 파일별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CSS 클래스 네임이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듈 CSS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레스트 프로스도 이해되셨나요?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래프라는 프로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심화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래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리액트 훅을 여러 개 배워봤잖아요. 상태를 관리하는 유즈 스테이트 훅도 배웠고 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에 관여하는 뭐 유즈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도 배웠는데 유즈 래프라는 훅이 있어요. 얘는 어떤 래프라는 걸 반환하는데 리액트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총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렛 뭐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 배웠던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이런 변수하고 유즈 스테이트는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차이점이 뭐였죠? 준성님 혹시 아시겠어요? 일반 변수하고 스테이트의 차이점. 유즈 스테이트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값이 포함된 컴포넌트를 다시 재렌더링. 네. 네, 맞아요. 대신에 일반 변수는 재렌더링이 안 돼요. 셋 스테이트를 호출을 할 때마다 이 유즈 스테이트가 포함된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면서 함수 호출을 다시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함수 내부에 있는 이 일반 변수들은 다시 이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변수는 재렌더링이 되면 그 재렌더링 됨에 따라서 일반 변수의 값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럼 래프는 뭘까요? 값을 저장하는 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래프랑 스테이트랑 그냥 일반 변수. 이제 스테이트하고 일반 변수는 한번 알아봤고 래프는 뭐냐면은 일반 변수랑 좀 더 비슷한 개념이에요. 래프에는 이제 커런트라는 게 있거든요. 커런트라는 값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저장을 하고 뭐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 래프 값은 함수가 이제 재렌더링이 돼서 뭐 일반 변수의 경우에는 값이 초기화가 되는데 래프는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유즈 스테이트하고 일반 변수를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은 저장하고 싶은데 이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나는 재렌더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유즈래프라는 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래프 훅의 사용 예시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HTML 엘레먼트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래프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프롭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래프를 넣으시면은 이 래프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엘리먼트에 좀 더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버튼 말고 인풋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런 타입들도 프롭스로 넘기고 싶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배웠는데 혹시 준영님 아시겠어요? 레스트. 네, 맞아요. 그리고 부주번의 할당으로 레스트 프롭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레스트를 넣으면 예를 들어 어떤 컴포넌트에서 인풋을 쓸 때 타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럼 래프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 사실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 래프가 좀 특별한 프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래프는 이렇게 프롭스로 그냥 못 넘기거든요. 이제 포워드 래프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 래프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뭐
래프는 좀 특별한 프롭스이기 때문에 이 forward 래프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넘겨야 돼요. 왼쪽 그 콜백 함수에는 컴포넌트하고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어떤 컴포넌트에 들어갈 프롭스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 인저로 래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래프를 넘겨주면 돼요. 이걸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실 때 인풋 박스가 되게 공통된 인풋 박스가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스타일링이 되게 비슷한 인풋 박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하실 때 인풋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들어간 인풋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래프의 사용법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이 테스트 페이지에서 어떤 인풋을 쓰려고 할 때 텍스트를 받는 지금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된 거 보이시죠? 아까 만든 것처럼 입력한 값을 가져올 때 ref라는 값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use ref라는 훅을 사용해가지고 input ref라는 ref를 하나 만들어주고 ref로 input ref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콘솔에다가 이 input ref의 그 값 있잖아요. input 엘리먼트에 입력된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ref의 사용법은 use ref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돔 엘리먼트에 삽입을 하면 ref의 커런트를 이용해서 어떤 엘리먼트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ef는 좀 특별한 프롭스이기 때문에 그냥 ref를 이렇게 뽑아서 넘기면 안 되고 forward ref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ref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PPT는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ref에 대한 거는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ref하고 children이랑 rest props 가지고 좀 공통된 버튼 같은 거를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집에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까요? 집에서? 알겠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해커톤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프롭 드릴링이 아니라 컨텍스트 API인데 컨텍스트란 거 혹시 들어보신 분? 난 들어보거나 한번 써봤다. 그래도 몇 명 있으시네요.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프롭 드릴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왜 우리가 컨텍스트를 써야 되는지 한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롭 드릴링이 뭐냐면 여기 이 코드 보이시나요? 이제 ancestor 컴포넌트가 있고 grandparent 컴포넌트가 있고 parent 컴포넌트가 있고 child 컴포넌트가 있는데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ancestor보다 더 상위 컴포넌트, 예를 들어 app 컴포넌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 child 컴포넌트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혹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컨텍스트 안 쓰고. 프로그로 이제 네. 프로그램 4개에다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네. 전달해서 맞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려면 이렇게 컴포넌트에 프롭스 데이터라는 프롭스를 다 만든 다음에 앤세스터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랜드 페런트 컴포넌트에 프롭스로 넘겨주고, 그러면 그랜드 페런트 컴포넌트는 그 프롭스를 또 받아가지고 페런트 컴포넌트로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코드도 더러워지고 유지 보수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앤세스터 컴포넌트에서 차일드 컴포넌트까지 데이터 하나를 내려주는데 이렇게 프롭스를 다 뚫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프롭 드릴링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재렌더링 관련해서 성능도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리액트에서 재렌더링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 3-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컴포넌트의 스테이트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프롭스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부모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는 경우에 자식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잖아요. 근데 프롭 드릴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롭을 다 뚫어주게 되면은 부모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되면서 밑에 있는 하위 컴포넌트 모두 재렌더링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코드 가독성도 떨어지고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불필요한 재렌더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에서 나온 게 컨텍스트 API라는 건데, 이제 그냥 프롭스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컴포넌트 간에 데이터를 값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함수하고 훅 같은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create context라는 함수인데, 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컨텍스트를 생성해주는 함수예요. 컨스트 해가지고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create context를 하고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수의 인자로는 기본적인 디폴트 밸류를 넣으시면 돼요. 이 디폴트 밸류가 뭐냐면 리액트가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트리에서 이 프로바이더라는 게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던져줄 값들을 여기 넣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는 뭐냐면 이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컴포넌트한테 이 컨텍스트의 변화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value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넣게 되면은 여기 디폴트 밸류가 아니라 이 프로바이더 내부의 컴포넌트에서는 여기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 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냐, 바로 이 use context라는 훅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use context 하고 create context에서 생성했던 이 컨텍스트를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에 만약에 이 extremely deep dark componen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프로바이더로 감싸져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밸류가 이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걸로 안 감싸져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디폴트 밸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혹시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여기 잘 모르겠다 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볼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모달 컴포넌트 구현을 하기 전에 아까 봤던 이 컴포넌트들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프롭 드릴링을 사용하지 않고 컨텍스트 API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따라 보셔도 좋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죠. C1이란 컴포넌트 안에서 C2가 사용되고 C2 안에서 C3가 사용되는 아까 봤던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잖아요. 기존에 하려면 여기로 이제 프롭 드릴링을 해줬어야 되는데 테스트 페이지에서 C1을 주고 이쪽으로 데이터를 한번 내려볼게요.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소스 디렉토리 안에다가 컨텍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데이터 context.js로 지을게요. 컨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죠? create context 맞죠? 그러면 데이터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create context 기본값은 아무것도 안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만들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데이터 컨텍스트 프로바이더가 감싸져 있는 하위 컴포넌트들은 이 데이터 컨텍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컨텍스트.프로바이더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은 다 이 데이터 컨텍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만약에 뭐 10이라는 값을 이 C3에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사용하려면 무슨 훅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었죠? 유즈 컨텍스트죠. 유즈 컨텍스트 훅으로 데이터 컨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C3라는 컴포넌트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구분선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최상위 페이지 컴포넌트 그리고 C1, C2, C3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10이라는 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보이죠? 컨텍스트 이제 사용할 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먼저 컨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create 컨텍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사용할 컴포넌트,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어떤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컨텍스트를 감싸주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을. 그리고 value라는 프롭스로 값을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바이더로 감싸진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이 value 값을 use 컨텍스트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컨텍스트였고, 그러면 이번에 해볼 거는 아까 봤다시피 이 컨텍스트 API를 사용해서 모달 컴포넌트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왜 모달 컴포넌트를 컨텍스트로 사용을 하는지? 왜 사용할까요? 기영님 혹시 아시겠어요? 상위 네.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를 네. 밑으로 모달로 받아오기 위해서.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모달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페이지에서 모달이 공통된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모달을 페이지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또 모달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스테이트를 또 만들고 거기 안에 내용도 채우고 이러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전역으로 이제 모달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컨텍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뭐 모달이 열렸는지 상태라든지 아니면 모달이 열렸는지 상태 변경한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프로바이더로 내려주면은 하위 컴포넌트에서 좀 더 쉽게 그 모달이 열렸는지 체크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달의 상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컴포넌트에다가 이거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에다가 modal.jsx를 하나 만들고요. 저는 조금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CSS도 조금 붙여줄게요. 꼭 이거 모듈.css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좀 프로젝트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나는 뭐 클래스 네임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다른 스타일이랑 안 겹치게 할 수가 있다. 그럼 꼭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달 래퍼를 하나 만들게요. 이제 모달이 제일 최상위에 떠야 되니까 포지션 픽스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Z 인덱스를 사용해서 제일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는 100%에 100% 뷰포트 헤이트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포지션 픽스드니까 뷰포트 상의 위치를 탑,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버텀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탑, 레프트 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에다가 사이즈, 모달, 래퍼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다가 모달 컨테이너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전체를 약간 불투명한 시꺼먼색으로 채운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이제 모달 컨테이너를 둘 거예요. 위에 테스트용으로 글자를 하나 넣어주고, 모델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뭐 너비는 대충 500픽셀에 높이는 따로 지정을 안 하고 패딩만 좀 줄게요. 40픽셀 정도. 그리고 배경을 흰색으로, 그리고 모달 래퍼는 배경을 한 0.5 이렇게 주면은 약간 검은색인데 50% 정도 투명한 백그라운드가 생성이 되겠죠.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CSS 만드는 건 이제 적용되셨나요, 조금? CSS 같은 거? 코드 따라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까요? 올려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보도가 오네.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이죠? 지금 뒤에 약간 시꺼멓고 0.4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화면 가운데로 놔야 되니까 플렉스를 사용해가지고 플렉스 박스로 이게 화면 가운데로 놔둘게요. 밑에다가는 이제 버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닫기.
보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모달청이 하나 완성이 됐죠. 원래대로 한번 코드를 짜볼게요. 이제 그리고 app.jsx에 모달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불러와 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모달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컨텍스트 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답을 말해버렸네. 상태. 네,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었죠. 모달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그러면은 일단은 컨텍스트 폴더에다가 모달 컨텍스트.jsx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혹시 아까 이거 좀 더 보여드려야 되나요? 모달.jsx 이렇게 다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안 보인다. 안 돼요? 그 옆에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달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직 모달이 잘 안 뜨나요? 혹시? 좀 영원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뜨죠? 그냥 CSS라고 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달 네, 이거는 됐던 거 모달 다 띄워지나요? 잘 되나요?
영호님 혹시 다 됐나요? 이쪽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컨텍스트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준혁 아직 덜 됐어? 아직 실행이 안 된다고? 일단은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커스텀 훅하고 이런 것들도 배울 거니까. 기영님도 혹시 안 되시나요? 고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 모달 컨텍스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컨텍스트 어떻게 만들었죠? 크리에이트 컨텍스트죠.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모달 컨텍스트.jsx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달 컨텍스트에 크리에이트 컨텍스트로 이렇게 컨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달 컨텍스트를 어떻게 하이 컴포넌트로 이렇게 준다고 했었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유즈 컨텍스트 하기 전에 이제 디폴트 값 말고 밸류를 넘겨주기 위해서 맞아요.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가 아까 배웠던 children props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코드 잘 보이죠? 뒤쪽에. 그러면 모달 컨텍스트 점 프로바이더 이렇게 하고 children을 이렇게 넘겨주면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컨텍스트로 값을 어떤 걸 열어줘야 될까요? 컨텍스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고 그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상태를 변경할 함수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프로바이더 내부에서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is 모달 오픈 모달 오픈 그리고 밸류로 이걸 넘겨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에다가 밸류로 이렇게 또 스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안 넘기더라도 그냥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만 쓰면은 자동으로 이 상태가 여기 감싸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희는 모든 페이지에서 이 모달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어떤 페이지에서든 모달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앱에 들어가서 아까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다들 만드셨죠 이거? 앱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넣어줄게. 그러면 이 하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달 컨텍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밸류로 전달된 is 모달 오픈이랑 is 모달 오픈이란 상태를 변경하는 set is 모달 오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밸류로. 사용 어떻게 한다 했었죠? 저희가 컨텍스트 사용하는 거 use 컨텍스트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에서 하기 전에 일단 모달이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빼고 얘를 F 말고 main.jsx에 넣을게요. 죄송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이 모달 컨텍스트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const 모달 오픈이랑 set 모달 오픈만 빼올게요. 유즈 컨텍스트에서 모달 컨텍스트
이거 이해되시나요? 조건 멤버링 컴ponent 정확히 네? 그 인텐드 모달 아, 그 뒤에 어? 컴포넌트들 모달을 내부 바가 아니고 아 맞네. 아 내부가구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거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다 가시나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main.jsx에 저희가 만든 모델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앱 컴포넌트를 감싸가지고 앱 컴포넌트는 이 모델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유즈 컨텍스트로. 그리고 앱 안에서 이제 유즈 컨텍스트로 모델 컨텍스트를 불러와가지고 모달이 열렸는지 상태를 빼왔어요. 그래서 모달이 열려있으면 모달을 띄우고 아니면 모달을 안 띄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띄워져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 컨텍스트의 기본값을 false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 페이지에서 저희가 모달을 띄우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같았으면 저희가 컨텍스트를 안 썼으면 여기에다가 이즈 모달 스테이트를 또 만들고 그거를 라우트에 있는 테스트 페이지로 넘겨줘가지고 막 해야겠었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코드 다 날라가셨다고? 날라갔다고? 아까 그 어떤 기세서 응. 다 폐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되돌려버리면서 됐어? 어? 됐어? 일단 실행은 됐는데 아. 근데 오늘 수업한 거는 다 녹화하고 있어. 그 혹시 이거 지금 부연님 브랜치에서 푸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당겨서 하면 될 그래? 것 아 같아요. 근데 이거 부모님 브런치라서. 아니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하죠? 그러면 혜준이 지금 코드가 아 그래? 자 여기서 브런치를 하나 더 팔게. 애들 읽어가지고. 브런치 이름. 그 템프 브랜치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즈 컨텍스트로 모달 컨텍스트를 불러와가지고 이번에는 이 컨텍스트 모달 컨텍스트로 넘겨준 값 중에 set is 모달 오픈을 사용하면 여기 있는 상태를 바꿀 수가 있겠죠. 맞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테스트 페이지에서 네. 이즈모달 오픈을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저희가 main.jsx에서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모달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에서는 use state를 사용해가지고 is 모달 오픈이랑 set is 모달 오픈을 불러와서 얘를 프로바이더의 밸류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children 감싸져 있는 이 앱 컴포넌트에서는 이 밸류로 넘겨준 is 모달 오픈이랑 set is 모달 오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use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앱 컴포넌트는 모든 컴포넌트의 루트 컴포넌트니까 저희가 이제 테스트 페이지든 어디든 간에 이 유즈 컨텍스트로 모달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set is 모달 오픈이랑 그리고 이제 모달 오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거 갖다 버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달 열려 를 만들어준 다음에 onClick으로 모달 오픈. 그것도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볼까요? 잘 열리죠? 아, 코드 보여드려요. 혹시 이해는 다 되시나요? 혹시 이제 기영님 이해 되시나요? 조금이요. 조금이면 안 되는데. 지연님 이해 되시나요? 콘텍스트. 조금이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볼게요. 모달에서 이제 닫기 버튼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닫으면 이제 모달을 닫아야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쓰냐? 여기 최상위 컴포넌트가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감싸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해가지고 모델 컨텍스트를 불러오면은 set is modal open 얘를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있어요. 뭐야? 모델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닫고 이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지금은 이제 모달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어떤 공통된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값들이나 아니면 약간 방금과 같이 좀 전역적으로 사용된 상태들이나 값들을 이렇게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프롭 드릴링 없이도 이제 유즈 컨텍스트 훅이랑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뭐였죠? 크레이트 컨텍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쉽게 하위 컴포넌트에서 유즈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모달 말고 로그인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크 테마라든지 라이트 테마에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가 좀 다르게 렌더링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테마 프로바이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다 잘 되시나요? 이거 모달 열리고 닫히고 앱.js 그러면 다 되신 분들은 5분만 쉬고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나요? 어려워. 재영님은 쉬운 것 같고 쉽다고 하시는 것 같고 부배님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준영님은 조금 어려워요. 상태를 관리할 때 리코일이나 되게 그런 거 차이가 있나요?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컴포넌트인데 어떤 이런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게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기술 검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추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장되는 이 상태들은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어떤 전역적인 리코일이나 이런 완전 전역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만 작동을 해야 되고, 이 컴포넌트가 다른 데서 재사용이 만약에 된다면은, 만약에 리덕스나 리콜 이런 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좀 그 페이지가 변경될 때마다 여기 있는 상태를 다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근데 컨텍스트를 쓰면은 그 프로바이더 내부에서만 이렇게 값이 한정이 돼 있고, 그걸 벗어나면은 자동으로 다른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값이 초기화가 되니까 어떤 특정 컴포넌트 안에서 깊게 들어가는 상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컨텍스트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리덕스도 장점이 있어요. 네, 17분 다 쉬웠나요 혹시? 별로 못 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뒤에 있는 거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컨텍스트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알아볼 마지막 개념 커스텀 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훅이 뭘까요? 훅이 뭐라고 했었죠? 네? 유즈 스테이트가 훅이죠, 맞죠? 훅이 뭘까요? 훅. 혜정님 훅이 뭘까요? 갈고리 맞아요. 네. 네?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것도 맞죠. 기영님 훅이 뭘까요? 근데 약간 갈고리라고 표현하면 되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훅이라고 부르는 거고,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함수형 컴포넌트를 배웠고, 함수형 컴포넌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상태라는 개념이랑 이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있었잖아요. 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생명주기 메서드에다가 훅을 이렇게 딱 걸어두는 거예요. 유즈 이펙트나 유즈 스테이트 이런 걸로.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그런 생명주기 함수들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관리 같은 거를 훅이라는 걸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훅이에요. 그래서 상태나 생명주기 함수를 이렇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이 훅입니다. 훅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최상위 컴포넌트 단에서만 이제 훅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엘리먼트를 렌더링하는 할 때 배열점 맵 해가지고 이제 컴포넌트를 렌더링 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훅을 못 써요. 무조건 컴포넌트 단에서만 훅을 호출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리액트 함수 그리고 컴포넌트 내부 또는 또 다른 커스텀 훅에서 이제 훅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커스텀 훅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훅을 합쳐가지고 또 다른 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쓰냐 하면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컴포넌트의 어떤 로직을 비유하고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통된 로직들을 훅스라는 걸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코드 가독성도 높아지고 공통된 로직 같은 거를 훅스로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은 재사용성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코드하고 그렇게 개발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훅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도 그냥 함수거든요. 저희가 훅을 쓸 때마다 뭐 유즈 스테이트 할 때도 뒤에 괄호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함수처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이고, 커스텀 훅의 이름은
뭐 use 뭐뭐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커스텀 훅 내부에서 리액트의 훅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커스텀 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말로만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는 약간 실습하고 좀 예제를 여러 개 보면서 이런 식으로 훅을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실습을 하기 전에 제가 뒤쪽에다가 약간 제가 자주 쓴 커스텀 훅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좀 참고하시고 훅을 이렇게 쓰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코드 보이시나요? 똑같이 이제 유즈 머시기라고 이제 훅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인 값을 false로 뒤집고 아니 false를 참으로 뒤집고 이러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유즈 스테이트 만들어가지고 기본 값 false 넣어주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set 뭐 톡을 set 스테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를 반전을 시켜주고 그러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use 토글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함수니까 초기값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초기값을 받아가지고 use state로 이렇게 초기값을 넘겨줘요. set 토글이랑 토글이라는 거를 이제 use state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handle 토글이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토글의 값을 이 함수를 시행할 때마다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글이랑 핸들 토글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리턴을 해줘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이 모달에 모달로 하는 게 나을나? 모달도 보시면은 이제 모달은 아닌데. 그러면 나머지 커스텀 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실습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즈 어레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떤 배열의 선택값을 이렇게 배열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배열에서 뺄 때 그때 배열이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배열을 이렇게 구조분의 할당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서 뒤에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유즈 스테이트를 만들고 set 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가독성도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유즈 어레이라는 훅을 사용을 하면은 뭐 내부에서 유즈 스테이트라는 훅을 이용해가지고 어레이라는 상태하고 set 어레이라는 상태 변경한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푸시하고 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푸시하는 상태에다가 푸시를 하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set 어레이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어레이 값이랑 그리고 푸시, 팝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이 유즈 어레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복사가 되나? 네. 테스트 페이지에다가 좀 인풋 하나 만들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도 약간 복습을 해볼게요. 대표 유즈 인풋에다가 일단은 커스텀 훅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어레이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푸시하고 팝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에다가 array 점 앱 해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클릭을 할 때마다 이제 set array 해가지고 push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push 해가지고 이렇게 current value를 이렇게 푸시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잘못했지. 리턴을 안 했구나. 맞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간단한 투두 리스트, 어떻게 보면 투두 리스트인데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근데 코드가 되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함수가 없었다면은 저희가 set array를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array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리액트에서 어떤 상태들을 배열에 대한 상태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use array라는 훅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소스에다가 훅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아이콘도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use array 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훅도 함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use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된다 했었죠. 이거 보내드릴까요? 카톡으로. 좀 지우고. use array라는 훅을 하나 만들고 여기 있는 공통된 array 관련 로직들을 커스텀 훅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얘 갖고 오고 얘 가져오고 그리고 초기 값을 하나 넣어줄게. 이러면 되겠죠. use state가 없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함수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array랑 push, pop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되냐? 간단해요. 그럼 저희가 만든 use array를 여기까지 다 되잖아요. 혹시 use array 후 뭐냐면 그냥 배열인데 이제 상태를 배열처럼 관리하는 훅이라고 보시면 돼요. push 하면은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에다가 뒤에 엘리먼트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트로 만들고, pop 하면은 슬라이스 해가지고 뒤에서 한 개까지 빼가지고 새로운 어레이로 만들고. 이거 말고 뭐 다른 메서드들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instead 하기 전에 use array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리턴한 array랑 push, pop을 쓸 수가 있겠죠. array, push, pop 이렇게. 그러면 여기 array에서 맵을 사용해서 입력한 값들을 리스트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onClick해도 되게 간단해지겠죠. push 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죠. 빈 배열을 넣어줄게요.
커스텀 홈 이해되셨나요? 한번 작동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작동 잘 되죠? 막 기존에 있던 그냥 유즈 스테이트하고 계열 상태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좀 여러 군데서 계열에 관한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유즈 어레이라는 후크로 분리를 했고, 여기서 이제 어레이라는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셋 어레이를 호출하는 푸시라는 함수하고 팝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어레이하고 이 푸시 메서드 그리고 팝 메서드를 이렇게 리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스트 페이지에서 이제 어레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어레이 푸시 팝을 구조분해 할당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어레이 점 맵을 사용해서 여기는 어레이 상태를 가져와서 맵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리스트 아이템을 만들고, 그리고 인풋을 했을 때는 배열의 맨 뒤에다가 추가하는 여기는 푸시를 빼와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이 무지성으로 그냥 코드 쓱 보고 키보드 타닥타닥 하지 마시고 코드 이해 먼저 해주시는 게 이제 나중에 유즈 어레이만 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것도 한번 써볼 거고 그렇잖아요. 때문에 커스텀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코드 따라치는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여기 소스 다 있잖아요, 제가 PPT에 올린 거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33분이니까 유저 어레이는 다 하셨죠? 그쵸? 그러면은 전에 만들었던 서버 켜주시고 프로젝트 실행을 하면은 글 목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 33분이니까 4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페이지에 포스트 페이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스테이트하고 유즈 팩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커스텀 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분 드릴게요. 훅의 이름은 뭐 어떻게 하셔든 상관없어요. 뭐 유즈 포스트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서버 켜가지고 이렇게 잘 불러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걸 훅으로 한번 리팩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40분인데 혹시 성공했다. 홈을 사용하죠.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40분이니까. 자, 이거를 커스텀 훅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맞죠? 또 유즈 어레이 말고 저는 유즈 패치로 할게요. 유즈 http 아니다 http get 아니 패치 유즈 패치로 할게요.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훅도 함수라 했는데 이제 유즈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콘스트 이렇게 유즈 패치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만들어야 했던 상태가 뭐가 있죠? 이즈 펜딩이나 이즈 로딩 같은 상태, 로딩 중인지 아니면 뭐 완료가 됐는지 실패가 있는지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이즈 펜딩이랑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즈 이펙트 훅에서 패치 AP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자원에 대한 URL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추상을 해가지고 유즈 패치라는 훅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포스트 말고 데이터로 한번 줄게요. set 데이터. 그리고 유즈 패치의 임자로는 URL을 받겠습니다. URL을 받아가지고 이 URL에 대한 그 자원을 가져와가지고 데이터로 한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패치 호출하기 전에 일단 로딩 중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set is pending true로 주고 그리고 이 URL로 넘겨준 곳으로 패치를 해볼게요. async await 말고 저는 promise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set is pending을 false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제 URL에 따라서 유즈 이펙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의존성 계열에 URL 넣어주고요. 이러면 이제 패치가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할 게 is pending이라는 걸로 이제 로딩 중 상태 UI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포스트들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s pending이랑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줍시다. 자, 그럼 홈페이지로 왔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유즈 패치 사용을 하면은 이걸 이렇게 그냥 손쉽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잘 작동하는데 여기 있던 이제 패치하는 로직들이 유즈 패치라는 훅 하나만으로 되게 간단해졌죠. 이러면 저희가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 있었잖아요. 포스트 페이지인가요? 여기 이것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유즈 패치
이러면 상세 페이지도 그냥 유저 패치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커스텀 훅은 이런 뷰하고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로직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코드도 되게 간결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계속 짜보시다가 아 이런 훅들은 굉장히 자주 쓰네, 그러면은 커스텀 훅으로 빼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몇 개를 제가 붙여놨던 게 이제 유즈 토글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주 쓰고 저는, 그리고 뭐 유즈 어레이나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정규 표현식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메일 같은 거 검사를 할 때 이메일에 대한 이게 형식이 맞는지, 인풋에 대한 형식이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온체인지 할 때마다 set value를 가지고 거기 인풋에 들어있는 값을 바꾸고 그 값이 올바른지 안 바른지 정규 표현식으로 검사해야 되고, 이 코드를 굉장히 많이 짜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일일이 상태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use input validation 뭐 이런 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규 표현식 하나 받고, 그리고 인풋에 있는 값을 저장할 value라는 상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정규 표현식에 유효한지 상태를 만드는 그 isValid라는 상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onChang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뀔 때마다 set value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 onChange 함수를 이제 인풋에다가 넣으면은 자동으로 value 값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 value 값이 바뀌면은 유지이펙트에 있는 의존성 배열에 이제 value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value 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 있는 유지이펙트가 실행이 되는데, 위에 있던 정규 표현식을 검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럼 set is valid를 true로 바꿔주고 아니면 false로 바꿔주고, 이렇게 입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함수를 커스텀 훅으로 분리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는 여기에다가 뭐 이메일 정규 표현식을 넣으면 될 것 같고, 비밀번호 뭐 8자리에서 12자리 뭐 특수문자 한 가지 이상 그런 거 정규 표현식 만들어 가지고 여기 넣으면은 뭐 value하고 isValid, onChange를 뽑아가지고 인풋에다가 넣으면은 되게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컨텍스트 배웠고, 그리고 좀 특별한 프롭스로 이제 children이랑 뭐 구조분해 할당을 이용한 REST 프롭스 배웠고, 그리고 유즈레프 훅이랑 유즈레프 배우면서 랩하고 그냥 일반 변수하고 스테이트 3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훅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는데 어떻게 좀 유용했나요? 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세션이니까 과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하나 던져주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만들어놓은 서버에 이렇게 API 명세서를 가보시면은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모든 포스트 조회하고 포스트 조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존버사 해커톤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포스트 생성하는 포스트 API 한번 연동해 보시고, 이것도 유즈 패치 말고 뭐 다른 커스텀 훅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트 수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삭제하는 것까지 하면서 이제 오늘 배웠던 거하고 이때까지 배웠던 거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삭제를 눌렀을 때 모달을 하나 띄워가지고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띄운다든지, 수정하거나 아니면 생성할 때 그 만드는 인풋 박스 같은 경우에 아까 배웠던 forward ref나 ref하고 children props, rest props 만들어가지고 공통된 인풋 박스 같은 거를 스타일링 해가지고 컴포넌트 재사용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면 좋을 것들이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세션을 마칠 건데, 뭐 리액트 디렉토리 구조도 설계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리액트가 이제 라이브러리라 가지고 정해진 이런 아키텍처나 플로 구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뭐 아토믹 디자인 패턴도 있고 아니면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고 이런 디렉토리 구조 설계하는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리액트의 래프하고 유즈 래프 그리고 변수 1번 변수하고 상태 이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면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프롭스로 이제 키 프롭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 맵 함수 사용해 가지고 여러 엘리먼트들을 이제 렌더링 할 때 보시면은 브라우저 콘솔 창 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닝이 한 번씩 뜰 거예요. 이제 키 프롭스가 이제 정의되지 않았다고. 이건 키 프롭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거길로 그냥 인덱스를 넘겨주게 되면 가끔씩 예상치 못한 렌더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리액트에서 디핑이라는 그 컴포넌트 트리를 비교를 할 때 이 키 프롭스를 이용해서 해당 프롭스가 변경되었는지 해당 컴포넌트가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키 프롭스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컨텍스트 API 하면서 전역적으로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태나 어떤 값들을 프롭 드릴링 없이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추가적으로 뭐 리덕스 툴킷이나 아니면 뭐 리코일 모벡스 뭐 이런 거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플럭스 아키텍처인데 이런 것도 조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그냥 단순히 CSS로만 스타일링을 하면서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 좀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SCSS라든지 CSS 모듈은 오늘 사용해 보셨고 테일윈드 아니면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컴파운드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OC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라고 고차 컴포넌트란 건데 컴포넌트를 어떤 고차 컴포넌트로 감싸가지고 공통된 로직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도 있고 오늘 배운 훅 같은 이런 디자인 패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 거의 이제 한 학기 동안 세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이니까 기말고사까지는 이제 세션이 없어요.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앙 해커톤까지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거 좀 세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막 요구해 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